자, 반갑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이동호 대표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상승하려고 했던 증시들이 약간은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어제는 또 약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 시장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됐고 국채금리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약세로 양시장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최고치를 찍고 있고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89불, 90불 가까이 올라왔고요. 작년 11월 11일 이후로는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다시금 내려왔던 인플레이션을 부각할 수 있다, 다시 부추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렸고요.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도 여전히 다시 불지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에서는 이제 대부분 지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도 줬습니다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고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는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금리 동결을 통해서도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그런 형태를 가져갈 수도 있다. 지금 고용이라든지 서비스업 지표가 계속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신중론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8월 서비스업 PMI가 54.5로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금리 인상을 또 부추기는 상황들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유가 쪽 때문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에서 오후 들어서 2시 반 넘어서 2차 전지가 일제히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부추겼습니다. 투심도 그래서 2시 반 이후로는 약세로 많은 약화를 좀 보였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주들이 초반에 조금 엇갈린 모습을 좀 보였고 기술 성장 관련주들이 약세인 반면에 비만 치료제 시장 기대감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AI나 의료기기, 로봇, 카메라 관련주들이 순환 강세를 좀 이어갔고요. 반면에 주도 대형주는 계속 부재한 상태로 보여지면서 시장에서는 빠른 상승보다는 역시나 계속 박스권 안에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19일, 20일 날 열리는 이제 FOMC 회의가 다시 조금 화두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선 금리 동결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추가적으로 높아져서 유가 때문에 유가가 한 100불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조금 잡는 형태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긴축 완화 기대감이나 장기간 고금리 정책이 공존하는 그 형태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 전지 어제 국내 증시가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약세로 출발하게 된다면 저가 매수에 유입되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보시는 게 좋고요. 기존에 이제 화장품, AI, 로봇, 의료미용 최근에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순환매들은 계속 이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좀 부재한 반면에 순환 강세를 보이는 테마주들이 이어지면서 아마 시장을 좀 치어나가는 그런 흐름이니까 포트에서 빈 곳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한쪽으로 지금 쏠려라 이게 아니라 어느 한쪽의 포트가 아니라 지금 돌고 있는 순환매를 하나 정도씩은 계속 들고 가시면서 이쪽이 좀 빈 곳에서 이쪽에 또 다른 곳을 좀 채워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뉴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회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루이비통을 제치고 유럽의 시총 1위 등극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비만 치료제 시장도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보 노디스크의 이제 그 제품이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연예인들한테는 많이들 이제 활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고 치료제 시장 확대 기대감이 들면서 일동제약, 대화제약, 하일약품, 서울제약, 보로노이나 올릭스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자, 그리고 정부의 내년 AI 예산이 1조 2천억 규모 투입과 비대면 진료 사업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접목되고 이제 촉구가 되는 현상을 좀 보이면서 스맥, JLK, 라이프 시멘텍스, 이지케어텍, 딥노이드, 브리지텍, 네오팩트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AI와 지금 의료기기, 비대면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같이 올라갔던 모습들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가 2027년까지 사이버 보안에 30조 원 시장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예산은 1.1조 원 투입하겠다라는 소식들을 보이게 되면서 시큐레터나 시큐센, 모니터램, 파수, 이스트소프트, K사이드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고, 장 초반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오후까지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화장품주들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이제 화장품 소비 성장세가 인디 브랜드 속에서 강세를 좀 이어가고, SNS나 다른 형태를 통해서 많은 미국 세대들, 미국 MZ세대들도 화장품 소비를 좀 늘리게 되면서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좀 이어갔고요. 올리패스, 파미셀, 뷰티스킨, 본느, LH바이오, 클래시스, 아이패밀리 SC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 바이오 쪽과 보안 쪽,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 내용보다는 그런 쪽들 내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죠.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LH바이오, 칩셋 미디어, 그리고 엘리어트 쪽은 SP 시스템, 제이스 메디칼, 하이로닉, 오픈롤. 보여지기로는 AI나 반도체, 자율주행, 의료기기, 다양하게 최근에 순환매 돌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관심 종목을 좀 찾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보기 전에 어제 관심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것 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드렸던 거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 건 반도체 쪽에서 이제 계속 텔레칩스나 말씀드렸던 애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19,000원, 20,000원대부터 드린 게 벌써 27,000원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세. 오늘 조정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아직은 상승 추세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똑같은 자리로 드렸던 게 이제 럭스칩도 같이 드렸었죠. 더 단숨에 급등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랑을 좀 받았고, 14,000원대 드린 게 어느덧 22,000원 부근까지 왔었고요. 어제 한 2, 3일 정도 지금 조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약세 출발한다면 한 번 더 반등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연중 신고가 및 사상 최고가 돌파했으니까 추가적인 사세들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엑셈도 4,000원대 딱 드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추가로 급등하고 70% 이상 올랐었는데요. 여전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 어제 다시 연중 신고가를 돌파할 뻔한 자리까지 왔었는데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볼 수 있는 자리니까 4,000원대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얘도 연중 신고가 및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하러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꽤나 지금 한 5, 6년, 6년에서 7년가량의 박스권을 좀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 번 더 반등 기운들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노 상승 추세는 이어갔습니다만 장 초반의 강세 이후로는 흐름이 약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약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크게 무리는 없는 자리고요. 오늘까지도 조금 더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 시가가 강세일 경우에는 박스권 위에 걸려버릴 수 있으니까 아직 거래량 더 증가시켜야 돼서 아마 조금 캔들은 겹쳐서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떠오르면 단기 차익 실현 자리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아침 시가일 때는 시가 상승 출발일 때는 챙기시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출발해서 어제 매수했던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조금 더 상승 추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얘도 어제 애매하게 상승 출발해 버리니까 하루 종일 힘이 없죠. 이런 건 매수 할 자리가 어제 없었어요. 실제로 오후까지도 로봇이나 반도체, 그다음에 비슷한 분야로 있었던 종목들이 다들 약세거나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어도 그 흐름에 이제 동참을 하지 못했고, 오늘 양봉에 한 번 정도 더 나와줘야지만 이제 박스권 다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낮게 출발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장 마감 때 21,000원 중후반대까지 올라오는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두 말씀드렸듯이 엊그저께죠. 그 저가를 깨지 않는 선 4만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이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4만원대 이하에서 출발하고 초반에 이제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공략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이하로 출발했기 때문에 위로 걸리는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양봉이 한 번 더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서 45,500원 이상
41,000원 부분까지도 자리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 한 번 더 보시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오후까지 그걸 좀 회복해서 마무리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매수가 불가능했다. 자, 그리고 가온치수도 반짝하긴 했습니다만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였어요. 어제 낮게 출발했기도 하고 장 초반 약세였기 때문에 뭐 시가 돌파하고 나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는 충분히 47,000원 초반대 가능했고요. 뭐 소폭 수익권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오늘 양봉 하나 정도 더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상승 추세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44,000원 중반대 깨지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B솔루션, HB테크놀로지와 함께 같이 좀 보고 있는데 우상량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지를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뭐 그 상태는 아닙니다만 어느덧 가격이 5,100원, 5,200원대 드렸던 게 벌써 5,800원까지 10%,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여전히 어제 음봉이었으니까 오늘 양봉으로 한번 치달을 수 있고, 가격은 일단 5,4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매수는 한 5,500원대에서 5,600원 초반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매수하셨다면 한 3, 4% 이미 수익이 한번 나셨을 가능성이 높고, 짧은 자리였기 때문에 뭐 어제 매수해두고 그냥 보셔도 되고, 어제 짧게 한 3, 4%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해성 DS 뭐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굳이 할 필요는 없었고요. 뭐 내려서 출발하고 이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면 들어가라 그러는데 어제 장중에는 한 번도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오늘 출발하고 나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9,000 후반대 깨지지 않는 선으로 보시고요. 7만원 초반에서 71,000원대 초반 여기서 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LNC 바이오, 뭐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제 강세를 좀 이어갔고, 역시나 박스권 이자 추세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38,000원 중초반대까지 가능하고요. 37,000원, 36,000원 후반대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42,000원대 돌파하면서 연중 신고가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 연중 신고가 돌파되면 이제 46,000원이나 5만원대 돌파 시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칩셋 미디어, 엊그저께 이제 장중무방 하면서 텔레칩스, 넥스칩 뭐 못 보신 분들은 이제 강원칩스는 저희도 이미 했었고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까지도 못 하신 분들은 칩셋 미디어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뭐 장 분위기상 초반에 강세였습니다만 후반부에는 못 했고요. 그래서 뭐 요것도 연결해서 같이 보시는 거니까 일단은 37,000원 후반대에서 38,000원 그리고 아래로는 지금 35,5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보시고 37,000원대 매수는 계속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오늘도 역시나 시가 강세 출발 이후에 내려오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SP 시스템즈, SPG와 함께 SP 시스템즈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의 이제 추세선은 이제 지난주에 이미 돌파됐고요. 14,000원 초반대였는데 지금 15,000원 중후반대까지 좀 올라왔죠. 그래서 15,000원 초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15,000원 초반에서 가능하고, 일단 14,000원 초반대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18,000원에서 19,000원대 돌파 시도 로봇주들 계속 좀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이시스 메디칼, 네 번째 제이시스 메디칼. 뭐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카들은 11,000원대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우상량이 빠르지 않아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량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뭐 클래시스와 함께 또는 클래시스, 아이패밀리 SC와 함께 의료미용이나 화장품 중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뜸하면 드리고 하는데 빠르지 않아서 급하진 않습니다만 어느덧 지금 뭐 8,000원 그리고 아래에서 드렸던 11,000원대부터 해서 벌써 30% 이상 올랐는데도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갈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빨리 가면 윗꼬리가 달리게 되고 천천히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자리니까 일단 14,000원 초반에서 13,000원 중후반대 가능하고요. 아래로는 13,300원, 최근에 좀 많이 흔들려서 화요일날 많이 흔들렸던 13,300원을 깨지 않는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업종이죠. 하이로닉, 최근에 한번 크게 내렸다가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12,000원 중초반대에 가능하고요. 11,000원 중반대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신고가 갱신하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딱 앞서서 2022년 요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걸 돌파하는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쪽 오픈롤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한 3일 정도 지금 반등이었고 AI 쪽이 계속 엔비디아 덕택에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주나 이런 쪽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약세가 나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상승 출발만 하지 않는다라면 9,000원대 8,900원대까지는 가능하고요. 매수는 조금 넓게 보신다면 8,700원대 8,600원 중반대 깨지 않는 선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고 있는 순환매가 말씀드렸던 장중 공개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그걸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포트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뭐 AI, 오늘은 로봇, 오늘은 반도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는 쪽에서 기다리시면 지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 포트의 경중보다는 포트를 얼만큼 무게중심 잘 이동하시고 균형을 잘 맞춰놓고 가는 순환매를 좀 잘 맞추셔야지만 좀 살아남고 조금 기댈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빨리 적응하시고 그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락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겠지만 어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보다는 아침에 이제 하락 출발 이후에 외국인들 방향들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모닝브리핑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훈 대표였습니다.